지난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바둑에서 꺾으면서 AI의 저력을 천하에 알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 또 한 번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는 검색하니? 나는 대화해.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챗 GPT가 대체 뭐기에 이렇게 화제인 건지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요. 챗 GPT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는 난리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 어느 정도 난리냐면 지금 현재 출시 2개월 만에 네. 이게 얼마 정도 가입자를 확보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 이용자 1억 명을 확보를 했어요. 1억 명이요? 2개월 만에요. 그런데 SNS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사진 기반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1억 명 확보하는 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2개월 만에 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언급을 할 정도니까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신 화제가 되고 가입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챗GPT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보면 네. 굉장히 네네.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채팅하면서 답변을 하는 예. 대화형의 어떤 챗봇이라고 보면 돼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이 어려운 내용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잘 못하거나 버벅거리거나 알아서 검색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도 네. 하고 아니면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네. 하거나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AI가 만든 거구나라고 했었는데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사람이 한 것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첫 예. 번째는. 그런데 사람이 잘 말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겠죠. 그렇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네네. 고학력 단순 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요구했을 때 그 나오는 그 산물들이 네. 워낙 사람 같고 수준이 높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똑합니다. 네. 얼마나 똑똑한지 측정이 됩니까? 이제 사실 IQ 검사라고 흔히 말하는 네네네. IQ는 수학 능력도 검사하고 도형 같은 이런 검사도 네. 하고 언어 능력을 꼭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어 IQ 검사를 했었을 때 레이븐 지능 검사 해본 결과 IQ가 147이 나왔다. 147이요? 천재 아니 천재? 네, 이거는 그러면 뭐 저보다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건데요. 똑똑한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MBA를 이제 패스를 했고요. 미국 공인회계사 의료 면허 자격 시험도 패스를 했습니다. 아 시험을 직접 봐갖고 네, 맞습니다. 통과를 했다고요? 네, 그 와. 시험지를 보고서 그냥 자기가 풀어낸 것이 이제 합격하게 된 거죠. 만약에 실험 결과로만 면허를 준다고 하면 이미 챗GPT는 시험을 통과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직까지도 전문적인 영역은 사실 좀 더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 이런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코딩도 되게 중요합니다. 코딩 실력이 흔히 말하는 뭐 연봉 억대 연봉 혹은 2억이 넘어가는 연봉이라고 하는 구글 알고리즘 엔지니어 레벨 3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그냥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물론 말이 아니고 이제 글을 쓸 네. 때 뭐뭐뭐뭐에 관한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 막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영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코딩은 엄밀히 말하자면 창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이걸 위해서 어떤 기계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창작을 합니다. 해요 또? 전 이 부분이 참 놀랐던 게 보고서랑 논문 같은 글쓰기도 그냥 뭐에 관한 논문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자기가 막 논문 쓰는데 그럴듯해요. 그리고 코딩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 충격적인 건 시도 쓰고요. 시요. 삼행시도 쓰고요. 삼행시. 작곡도 하고 소설도 씁니다. 아, 이거는 굉장한 창작력이 요구되는 예술 분야인데 그렇죠. 요 예술인데도 한다는 말만 거죠. 들어도 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챗 GPT가 진짜 소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쳐봤어요. 챗 GPT를 주인공으로 한 연애 소설을 써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제가 내용을 좀 보면 챗 GPT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챗 GPT와 상담을 하던 고객이었습니다.
그녀와 챗 GPT는 각자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백을 하는 그의 말에 기쁨을 느끼고 챗 GPT와의 연애를 허락했습니다. 그럴듯한 소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그럴싸하네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안에 저장돼 있는 수많은 연애 소설들을 훑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걸 그럴듯하게 재구성을 한 건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여기다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삼각관계를 추가해줘라고 하면 삼각관계 추가를 하고요. 기존 소설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줘 하면 또 입맛에 맞게 바꿔주는 바꿔줍니다. 거예요? 그 얼마든지 순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키스신도 꼭 좀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네. 가능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점을 찍고 복수하는 뭐 아내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만들 막장도 수 있다는 가는군요. 거죠. 예. 맞습니다. 다 할 수가 신기하다, 있습니다. 신기해. 그런데 정말 훌륭한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단편 소설까지는 AI들이 좀 쓰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좀 길어지게 되면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네. 기승전결이 딱 보이죠. 어떤 계기로 사랑에 빠졌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읽는 내내 어떻게 보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쓴 것보다도 더 유려하게 잘 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읽으면서 어색함이 없고 구성도 알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챗 GPT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예비 후보가 안철수 예비 후보에게 챗 GPT에게 안 후보가 친윤인지 비윤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봤죠. 맞아요. 비윤과 친윤 중에 특정한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아, 그렇게 답변이 이도저도 아니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챗 GPT의 특징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왜 그러냐면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확실한 것도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서 확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다라고 하고 이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흑백 논리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확률적으로 가까운 쪽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약간 좀 저같네요. 네. 잘 모르는 것 맞지 않은 것처럼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네, 얘기하면서 네. 약간 좀 찔렸는데 네. 사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지금 공개된 챗GPT는 사실 데모 버전이기도 하고 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은 좋아질 수 있겠죠. 제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 하나를 질문을 한번 여기다가 써보려고 해요. 바로 지금 시연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바로 한번 네. 써볼게요. 네, 영어로 쓰면 좀 더 답변이 빠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한글도 좀 알긴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네.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네,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스스로 밝혔는데요. 예. 지금 2021년까지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모든 지식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윤과 친윤 중에 특정한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비윤과 친윤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사람 이름인가? 그럼 질문을 통해서 유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네. 어떻게 보면 간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고 아. 그런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보들은 좀 이제 기사들은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치우쳐지지 않았겠거니라고 소설을 쓰는 거죠. 네. 뭐 앞으로는 뭐 더 이제 발전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일자리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바로 따라 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저도 좀 그 공포가 현실화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네. 제가 당장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개인의 편리한 비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률사무원 좀 변호사 보조하는 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소송 결과와 어떤 그 판례들을 좀 분석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다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1차 결과물로는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좀 인원의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뭐 그 블로그 글도 쓰고 뭐 심지어 뭐 숙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소식 중에 하나가 예. 국내 한 국제학교 학생들이 챗GPT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제를 대피를 했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0점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걸 잡아낸 들었었고요.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과제할 때 챗GPT를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료 네. 서칭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정부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의 권리장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뉴욕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챗GPT 사용을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러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런 최신 기술을 못하게 막는 게
좋겠냐. 결국에는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잘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전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답을 검증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훌륭한 계산기인데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틀린 답을 내는 오류가 계산기라고 있을 보면 수 될 것 있어요.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믿고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게 되면 웹안에 있는 많은 자료들 서칭을 해서 나눠주잖아 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 답이 나온 게 맞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삼각관계에 관한 걸 해줘라고 하면 좀 덧붙인다고 했잖아요. 서칭할 때도 좀 더 우리가 세세한 파라미터들을 적용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법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대 따라가기가 너무 복잡니다, 요즘. 네, 챗 GPT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